우리의 의식이 우주, 즉 현실을 창조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말이기도 하죠. 이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그렉 브레이든의 책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출판사는 김영사이고 옮긴이는 김시현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주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리학자 존 휠러는 참여하는 우주에서 우리 인간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참여하는 이라는 단어이죠. 이 우주에서 당신과 저는 방정식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창조하는 것의 경험자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촉매들인 것이죠.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우주의 일부인 거죠. 이 끊임없는 창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우주를 바라보는 자그마한 일부인 동시에 우주를 만들어가는 일부입니다. 휠러의 이러한 주장은 혁명적 가능성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우주를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의 우주는 우리 의식의 결과인 겁니다. 20세기 말의 이 이론에 지성을 가진 마음, 즉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 때문에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고 했던 1944년 막스 플랑크의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지극히 간단하죠. 무슨 마음을 말하는 것인가? 참여하는 우주에서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 즉 어딘가를 바라보며 관찰하는 행위는 곧 우주 자체를 창조하는 행위인 겁니다. 우리는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우리가 바로 플랑크가 말한 마음인 것이죠. 혹은 적어도 이 위대한 마음의 일부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든 우리 의식은 우리가 보는 것에 무엇인가 변화를 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는 곧 우주를 창조하는 행위인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우주를 창조합니다. 과학계는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를 찾고자 하고 우주의 경계를 밝히고자 하죠. 하지만 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학계는 영원히 꿈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양자기를 아무리 깊이 파고들고 드넓은 우주를 아무리 멀리 탐험하더라도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기대를 품고 바라보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볼 무엇인가를 창조해버리니까요. 참여하는 우주란 정확히 어떤 우주일까요? 우리의 의식이 정말 우주의 변화를 가한다면 실제로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카리브해의 어느 섬 출신으로 이름이 네빌이라고 알려진 20세기의 한 비전가는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의 능력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빌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 모두는 절대적으로 우리 의식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상상의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직후 사람들은 한결같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좋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잇는 단일한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면 그들과 우리는 나뉠 수 없으며 모두가 우리인 겁니다. 우리에게 미워하고 두려워하라고 가르쳤던 국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긴밀히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인큐베이터인 의식의 장을 통하여 치유든 고통이든 평화든 전쟁이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창조해내는 겁니다. 이는 새로운 과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여러 의미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우리의 더 없는 치유와 생존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네빌의 글들은 우리네 삶이 행복과 불행으로 출렁이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세계관에서 가장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하루하루의 사건에는 확실히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그것들은 그 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간과 공간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네빌은 우리와 우리 주변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수수께끼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은 자기 자신의 의식 상태 이외에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 우리가 참여하는 우주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자연스레 제기되는 실제적인 의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실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하든 우리는 그 변화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은 의식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빌은 의식의 힘에서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여러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이야기는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불치병인 희귀 심장병 진단을 받은 20대 남자에 관한 이야기로 그는 결혼하여 2명의 어린 자식을 두고 있었죠.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그는 어느 모로 보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려야 마땅했습니다. 네빌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무렵 그는 살이 너무 빠져 앙상한 해골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약한 상태라 대화를 나누기조차 힘겨웠지만 그는 네빌이 믿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이해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우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 자신의 태도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네빌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보라고.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말했듯이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선이 있을 뿐입니다. 블레이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곧 상상력이다. 그대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밖에 있는 듯 하나 안에 있고 그대의 상상 속에서 필멸의 이 세상은 한낱 그림자일지니. 상상 속에서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것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비현실과 현실의 장벽을 허물고 상상을 현실로 슬그머니 가져올 수 있다. 네빌은 그 젊은이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하였죠. 나는 불치병 말기 단계였던 그 친구에게 모든 논리를 뒤엎고 치유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의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너무 놀란 나머지 2번, 3번 재확인을 하며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권하였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미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점점 좋아졌고 몇 달 후 네빌은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훗날 네빌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밝힌 비결은 네빌과 만난 후 단순히 회복되기를 빌기보다는 이미 치유되어 건강하다라는 가정하에 살았다는 데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꿈을 일상의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휠러가 참여하는 우주라고 말한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